네, 최근 미국의 이 고용 지표가 유난히 널뛰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주에 이어서 다시금 큰 변동을 보였네요. 네, 근데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특징상 주간마다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것이 그냥 당연시 되는 지표라서 우리가 보완 지표를 반드시 봐야 되는 지표입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주간마다 일희일비하게 되죠. 장기적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몸부림일 수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일 수가 있기 때문에 4주 평균이라던가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표들 봐야겠죠. 졸트에 나온 거라던가 아니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라던가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에 나온 향후의 어떤 실업이나 취업 시장에 대한 어떤 소프트 지표 이런 것도 같이 참조를 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봐서는 주간의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고 계절의 변동성까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전주에는 60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가 이번 주에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대 규모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변동이 일어난 것들이 무슨 이슈가 있어서 그랬느냐? 아무 이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것들 명심해야겠죠. 아무 이슈가 없는데 왜 이런 변동이 생기느냐? 연말 그리고 연휴 이런 게 많이 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신청해서 빨간 날 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 대금이나 결제 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간 날 끼면 빨간 날 전일 들어오던가 아니면 빨간 날 후에 들어오던가, 우리가 세금 낼 때도 마찬가지죠. 주말 끼면 어떻게 해줍니까? 밀어주죠. 그렇죠? 주말이 끼면 예를 들어 10일 날이 납부일인데, 세금 납부일이나 공과금 납부일인데 10일 날이 빨간 날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연장해줘요? 그 다음 평일까지 연장해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죠. 실업수당을 청구했는데 빨간 날이 끼었습니다. 그럼 언제 반영이 되겠어요?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 평일날 저희가 되겠죠, 반영이. 그렇기 때문에 연휴가 끼고 연말이 끼고 이렇게 되면은 주당 청구 건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 특히 초기 같은 경우에 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하나하나의 지표에 의미를 두지 말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기 실업 지표는 흔들렸지만 반대로 또 꾸준한 그런 실업 상태를 보여주는 계속 실업 청구 건수는 오히려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별로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보다는 시계열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심전도 여러분들 심장 박동 보십시오. 심장 박동 어떻게 뜁니까? 계속 강으로 뜁니까? 강으로 뛰면 그거는 맨날 초흥분 상태여서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렇죠? 계속 약하게 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진폭이 있잖아요. 진폭이 사람마다 조금 틀린데 고혈압이나 저혈압에 따라서 적당한 진동을 주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봐야겠어요? 완화시켜서 봐야겠죠. 2주 연속적으로 실업자인 경우이거나 아니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너무 짧으니 4주 평균으로 보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겠죠. 4주 평균으로 보니까 박스권 하단부에서 반등한 것이고,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봐야겠죠. 그러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20년 3월달 코로나19 사태 초기 이후 최대 규모인 서로 반등을 했다. 이것보다는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떨어졌고 4주 평균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살짝 반등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지금 빨간색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 초록색이 4주 평균 낸 에버리지입니다. 자, 그런 걸 봤더니 어때요? 언론의 타이틀로 나온 무슨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소환할 정도로 뭐 대단한 것이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치의 요동만 놓고서 이제 단정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11월과 12월은 이제 미국의 명절이 몰리는 기간입니다. 연말의 어떤 특성들도 좀 고려를 해야겠죠. 네, 연말의 특성도 컸고요. 지역의 특성도 컸습니다. 이건 거의 그냥 캘리포니아 한 지역의 변동성이 그대로 여기 전달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부분이 지난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번 주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아주 지금 이례적인 상황이죠. 지금. 근데 저번 주에 급락한 거랑 이번 주에 급상승한 거 결국에 도찐 개찐이죠. 장군 먹문했죠.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거를 계절 조정을 해주고 이 지금 그 만약에 요거를 4주 평균으로 완화시켜 주면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NSA라고 써져 있잖아요. 시즈널 어드저스팅인데 이 앞에 낫이 붙었죠. 그러니까 계절 조정을 안 해준 수치입니다. 계절 조정을 안 해주면 저렇게 변동성이 심해요. 계절 조정이라는 것은 연말에 지금 이렇게 연휴가 많이 낀 이 부분을 조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역에 워낙에 지금 저런 부분이 생겼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부당으로 타먹는 경우. 실업자도 아닌데 실업자인 척하면서 실업수당을 엄청나게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기가.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잡아내려고 도지를 운영했던 거 아니에요, 앨런 네. 머스크가. 네. 근데 앨런 머스크는 이제 떠났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60년 만에 최저치, 이번 주에는 2020년 코로나를 소환할 정도의 최대 증가폭.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거는 이 계절 조정을 해주면 되고 연휴가 많이 끼고 연말이라는 어떤 특성,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지역이 워낙에 변동이 심했던 지역별 특성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졸트에서 봤듯이 다른 그 부분에서도 나타나긴 했잖아요. 기업에서도 공고를 별로 안 내고 그리고 이 직원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사표를 가슴속에 품고 내가 욕을 하고 그냥 발길질하고 나가고 싶은데 참고 다니고 있잖아요. 회사를 지금. 그러니까 공고도 회사도 자신감이 없고 지금 직원도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상태를 졸트 보고서에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연이어서 요거랑 연간 지으면은 고용시장이 아직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파월한테 뭐 요런 거를 들이밀 수가 있겠죠. 지금 물가 인상이 걱정이냐. 고용시장이 이렇게 불안인데 왜 금리 인하를 더욱더 가파르게 안 하냐. 그럼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너는 경직된 사람. 왜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판단을 하냐? 물가는 없는데. 어제 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예쁘게 헤어롤하고 오랜만에 머리 스타일 바꾸고 나오셨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없다. 바이든 때 올렸던 인플레이션 우리가 다 잡아놨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합쳐지는 거죠. 고용시장이 불안하다. 인플레이션은 가솔린 가격에 다 잡혔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냐. 약값은 대규모로 인하해서 우리가 일일이 때려잡아줬더니. 그러니까 트럼프랑 얘기가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고용시장의 불안을 요거를 핑계 삼아 만약에 캐비넷이 만약에 그 연준 의장이 된다면 향후에 요런 지표들 때문에 우린 금리 인하를 하겠어요. 요런 걸 또 삼을 수 있겠죠. 근데 파월은 지금 고용시장 불안보다는 물가 상승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한 계속 뉘앙스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영이 안 된 예. 지표를 저희가 같이 봤었죠. 네. 예. 지금 또 이게 민감해서 커서가 눌려갖고 좀 다른 화면으로 넘어갔긴 했습니다. 네.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확대가 된 그런 표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그 배경에는 계절적 또 지역성 특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